따뜻했다가 냉담해지는 엄마. 모든 성격 정의는 나르시즘의 특성이 조금씩 나타난다. 주로 가족 그분들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 성격 정의의 나르시즘의 특성이 바른 다양한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다. 양육자가 아이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없을 때 아이는 저희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혼자서 익힐 수밖에 없다. 결국 타인과 관계를 맺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채 사랑과 애정, 인정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상태가 된다. 이 세 가지가 아이는 물론 성인의 건강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아이들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양육자의 표정을 흉내내기 시작한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타인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정서적인 연결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성장하거나 이를 간헐적으로만 경험한 아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쪼그라든다. 엄마와 아이의 간헐적인 정서 연결은 지속적인 정서적인 단절보다도 더 나쁘다. 간헐적인 정서적인 연결을 통해서 나르시스트 엄마는 필요한 관심을 얻으려면 계속해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딸들에게 가르친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겠으나 딸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 딸은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성취에 몰두할 테지만은 엄마와의 단절로 인한 공물을 결코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엄마와의 단절이 계속되면은 아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체념한 상태가 될 것이다. 지속적인 단절로 인해서 아이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동기를 갖지 못한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과 수용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가 된다. 1장에서 정리하면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성격 장애 문제로 이런 것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여러분의 직관을 믿어라. 그래서 엄마에게 받은 그것은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자. 2장에서 어긋난 사랑, 애정의 관계, 엄마와 딸, 애정의 관계, 엄마와 딸, 엄마와 딸, 엄마에게 완전히 보이고 싶은 딸. 시원하는 자신을 미치게 할 것 같은 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나를 찾아왔다. 시원하는 자신이 제이슨 같은 남자를 인생에 끌어들이던 사이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시원하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나름대로 연구했고 자신이 자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다. 시원하는 자기 삶이 어쩌다고 나를 이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제이슨과 연락을 끊으려 여러 차례 시도했다. 물론 제이슨은 시원하가 세우는 경기를 존중하지 않았다. 비로소 진실을 알아차리다. 시원하가 마침내 자신의 취약성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녀는 성장기를 되돌아봤다. 시원하는 처음에는 어린 시절이 평범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뢰정의 엄마를 언급할 때면 매번 눈을 걸렸다. 엄마가 딸의 집에 방문한 어느 날 시원하는 처음 깨달았다. 그녀는 내게 집을 구석구석 청소해야 했으며 엄마의 지난 방문 이후에 새로 산 물건들을 모두 숨겨야 했다고 말했다. 시원하는 지나칠 정도로 엄마에게 충실했으며 둘 사이는 시원하에게 해로웠다. 모녀 사이에 확립된 행동의식, 시원하가 제이슨의 학대의 징후를 눈치채고도 자신의 직관을 믿지 못하게 했다. 제이슨은 바람을 피우고 시원하를 조종하려 했다. 그런데도 시원하는 그와의 관계를 유지했다. 제이슨은 과거의 여자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걔네들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준 거야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시원하는 그 말을 믿었다. 이럴 때부터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지 못했던 시원하는 이런 헛소리에 완전히 막을 수밖에 없었다. 멀고도 가까운 모녀 사이 탐색하기. 모녀 사이는 탐색하기 까다로운 관계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모녀 관계의 시작은 간단하다. 엄마가 딸을 낳고 영혼을 바쳐 아이를 사랑한다. 딸이 성장할 때 엄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주며 딸을 안아주고 가르친다. 그리고 딸을 인정해주고 안정감을 제공한다. 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성장하는 이런 반면에 나르시스트 엄마를 둔 딸은 적절한 양육과 인정,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족한 가정에서 자란다.
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 되어서도 유부단하고 정심을 잃는 것이다. 이 경우에 딸은 자아가 약한 데다가 엄마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조건화되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근기를 추구하게 된다. 나르시스트 엄마와 딸의 관계 그리고 모녀 관계가 유발하는 폐해를 설명하는 이 장을 읽으면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곧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역기능적인 모녀 관계의 역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녀 관계는 딸이 성장할 때 명령의 중심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엄마는 자기 내면으로 딸을 데려간다. 엄마와 아이 사이의 유대감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형성된다. 이때 아이는 엄마에게 척을 얻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엄마는 음식과 애정을 포함해서 다양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의 욕구를 성장시켜주면서 일관되게 행동한다. 모녀 유대 관계는 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딸의 학습 능력, 감정 표현 능력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기술에 도움을 주는 뇌세포 간의 연결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하던 이후에 형성하던 아이들에게 부모와 유대관계가 필수이다. 그것이 없으면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키는 데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나르시스트 엄마는 건강한 엄마의 방식대로 딸과 유대감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녀는 우는 아이에게 일관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법을 배우지를 못한다.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에서 딸은 엄마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배운다. 이 교훈을 깨우친 딸은 엄마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여러분의 상황대로 같은 행동은 두 사람 사이의 적잖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딸이 엄마의 인정을 위해서 건강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녀 관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딸은 엄마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면에 깊이 새긴다. 나르시스트 엄마를 둔 딸은 처음부터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이를 먹고 엄마와 소통할 수 없음으로 딸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리고 엄마의 골치 아픈 행동을 거부할 기술이나 힘을 기르지 못한다. 딸은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드는 엄마에게 점점 집중하게 된다. 엄마의 호감을 사려고 엄마가 던져줄지 모르는 사랑의 부수적이라도 주려고 애쓴다. 딸이 이렇게 밖에 자기 정체성을 엄마에게 점점 집중하게 되고 엄마의 호감을 사려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나르시스트가 아이를 낳는 이유는 그럼 나르시스트가 아이를 낳는 이유는 뭘까? 바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다. 나르시스트 엄마는 아이를 가지면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것이 바뀔 일이라고 여긴다. 자신을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르시스트는 일단 아이를 가지면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도 그래서 자기 내면의 건강을 채우려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 나르시스트에게 아이 특히 딸의 존재는 자신이 받았던 학대와 방임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그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자신이 어렸을 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딸을 원망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다. 나르시스트는 어린아이로 머무른다. 심리 치료사가 나르시스트 엄마를 둔 딸들에게 흔히 발견하는 특징은 딸들이 정서적으로 엄마를 보호해왔다는 점이다. 딸은 정작 본인의 욕구는 저주두고 엄마에게로 주의를 돌린다. 이런 행동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부모하다. 나르시스트 엄마의 정서적인 발달이 어디서 멈췄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엄마가 분노를 표출할 때 몇 살처럼 보이는지 생각하면 된다. 엄마의 정서적 발달이 어둠기에 멈춰있다는 점을 알면 많은 의문이 풀린다. 예를 들어서 왜 엄마가 여러분을 위해서 병원에 예약 전화를 하지 못했는지 혹은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어린아이 상태에 갇힌 사람으로서 엄마에게는 아이를 돌보는 일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책무로 다가왔을 것이다. 엄마의 엄마가 되는 딸.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지 못한 나르시스트는 감성 기능과 자제를 견디는 힘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엄마는 자신의 두려움을 딸에게 털어놓기 시작한다. 남편, 친구와 같은 다른 성인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을 딸에게 말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엄마는 딸과 밀접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딸이 구분지을 수 있는 어떤 관계도 용납하지 않는다. 나르시스트 엄마는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딸들에게 전가하기도 한다. 이거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정서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딸은 제대로 된 어린 시절을 누리지 못하거나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관계를 하는데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다. 나는 나르시스트 엄마를 둔 딸들이 모두 예외 없이 부모 하나 역할 반전을 겪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것은 나르시스트 엄마의 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러한 패턴을 딸이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치료실로 찾아와서 먼저 꺼내는 일반적인 주제다. 이 현상은 대개 딸의 즐거움과 쾌감, 흉어 감각이 부족한 성인으로 자라는 결과를 낳는다. 공동의존은 나르시스트들의 또 다른 행동 방식 중의 하나이다. 나르시스트를 공동의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 나르시스트의 자아는 보통 사람들처럼 내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나르시스트의 자아는 삶에서 타인에게 반영된 자기 모습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타인의 칭찬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나르시스트 성향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보았듯이 나르시스트는 삶에서 숨기는 사람 한두 명을 곁에 두고 그들의 칭찬에 상당히 의존한다. 나르시스트들 엄마든 딸에게 흔히 발견되는 특징은 그래서 대개 이런 관계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기분을 견디러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르시스트에게는 유감이지만은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헌신을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맺는 인간관계는 처음에는 열정적이나 빠르게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말에 사람들을 좋은 친구로 부른다. 그러고는 거꾸로 사이가 극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 타인에게 요구하는 성격과 취약한 감정 상태 때문에 나르시스트에게는 인간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할 능력이 없다. 나르시스트에게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은 여러분의 엄마를 외형적이고 사람들의 빠르게 친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엄마가 집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지 않으려고 즐겁게 사회활동에 매달리는 모습을 지켜본다. 여러분은 스스로 엄마를 위한 최후의 선택지를 요구했을 것이다. 엄마가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갈 상대를 찾지 못하면 엄마가 혼자 있지 않아도 모든 일을 제쳐두어야 하는 것이다. 나르시스트 엄마는 자신에게 충기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거나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그녀가 가장 의지하게 될 사람이 있다면 낭만적인 관계에 있는 파트너이다. 이것은 특히 잔인한 사실인 이유는 그녀가 파트너에게 많은 요구 사항을 쏟아내는 행동이 근본적으로 여러분에서 믿을 수 있는 양육자를 빼앗기 때문이다. 양육자를 빼앗기 때문이다. 상처를 받는 관계를 스스로 반복하는 이유는 애착이 이루는 정신과 의사인 좋은 불교와 발달 심리학적인 메일이 아인스워스가 처음 발전시켰다. 자신이 욕구에 반응하는 부분을 둔 아기는 안전하게 애착을 형성하려고 타인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아이가 부모와 안전한 애착 관계의 기본을 다지면은 부모가 나를 돌봐준다고 확신한다. 부모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자기를 지지해줄 것임을 알리기에 세상을 더 자유롭게 누빌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의 욕구가 계속해서 충족되지 않는 아이는 일찍이 신뢰를 배우지 못한다. 게다가 자신의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터득하지 못한다. 애착 여행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맺는 방법을 깨우칠 때까지 평생을 따라다닌다. 애착 여행은 변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해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나서야 애착 유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정신건강 영역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애착 유형으로 정신형 성모를 갖지는 않는다. 이긴 내심을 가지면은 어릴 때 습득한 패턴을 극복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 유형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관계를 결정하는 무대를 마련한다. 여러분의 나르시스트 엄마 밑에서 자랐다면 여러분의 애착 유형은 불안정할 것이다. 나르시스트 엄마는 아기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아기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두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오히려 아이를 향해서 분노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이 분노는 아기를 나의 시간을 제한하고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나르시스트 엄마는 자신이 변할 때와 아이의 울음에서 반응할 것이다. 이런 행동은 고통을 다룰 능력이 아주 없는 성장기 아이에게 공포와 스트레스 불신을 심어준다. 아기는 계속 울고 엄마는 적절한 양의 공감과 사랑을 주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이가 불안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나르시스트 엄마도 뒤로 물러서서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의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애착 유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방식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정애착. 안정애착의 신뢰를 통해서 발달한다. 아이가 괴로워하면서 울면은 양육자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반응한다. 아이가 경험하는 안정애착은 일생에 걸쳐서 타인을 신뢰하고 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단한 정서적인 기반 덕분에 아이는 애정을 바탕에 둔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건강한 자존심을 지닌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해로운 관계를 더 능숙하게 피할 수 있다. 안정애착을 가진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의 연신이 필요하다. 부모는 아이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이의 의사소통 방식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딸과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는 딸의 요구를 예측하고 그것에 빠르게 반응하여 신뢰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부모가 아이와 깊은 수준의 조율 과정에 필요한 관심과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할 때 불안정 애착이 형성이 된다. 양가 애착을 보이는 아이는 엄마가 자신의 요구에 가끔 관심을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우친 상태이다. 나르시스트의 엄마를 둔 딸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기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음을 안다. 여러분의 예상대로 이는 태어날 때부터 양육자와 연결되어 있는 아기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다. 물론 건강한 애착 관계는 음식, 물, 안전 등과 같은 필수 조건이 잘 갖춰진 상태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아이에게 정서적 연결 또한 필요하다. 나르시스트 엄마와는 이런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 나르시스트 엄마가 아이의 신체적인 요건은 충족을 시키지만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아이는 자신이 짐이라고 느낀다. 양육자에게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면 성인이 되어서 맺는 다른 인간관계를 망칠 가능성이 있다. 해피애착은 다른 불안정인 애착 유형과 마찬가지로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아기의 울음에 부모가 보이는 부적절한 반응에서 비롯된다. 해피애착에서는 엄마가 딸의 눈물이나 고통에 거부하는 태도로 반응한다. 딸에게 울지 말라고 다그치거나 혼을 낸다. 딸이 영유아인 경우에는 소유를 하며 유대감을 쌓기보다 아기에게 젖병을 지어주고 지탱해주기만 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엄마로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아이의 건강한 애착 형성을 방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혼돈애착은 혼란애착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른 엄마에게 무력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다른 엄마의 공포와 불안을 내면화한다. 애착손상은 유대감을 형성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관계로 인한 트라우마다. 이로 인해서 상대를 배신하거나 상대에게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해주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상대의 욕구에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애착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애착 손상은 태어날 때부터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딸의 인간관계에 평생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으로 파트너를 고르는 성향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전 관계에서 결함을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고치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나르시스트 엄마 밑에서 자란 딸은 엄마와 비슷한 사람과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딸은 유대감이 심각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연애할 때 사소한 싸움이나 갈등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관계가 영원히 흔들릴 수 있다. 게다가 상대를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보고 관계에서 스스로 거리두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는 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킨다.